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을 내놓았잖아요. 연금개혁하겠다, 노동개혁하겠다, 교육개혁하겠다. 이 중에 연금개혁 말입니다. 당장 우리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현실적으로. 분명한 것은요, 연금이 이대로 가면 고갈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언제쯤 고갈이 되느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보는 것은요, 2055년이 가면 고갈이 되고요. 그 전에 2040년부터 이미 재정수지는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2040년에 14조 1천억 원이 적자가 나고요. 2050년에는 80조 1천억 원이 적자가 납니다. 게다가 2060년에는 상상 이상의 금액입니다. 114조 5천억 원이 적자가 나고요. 2070년 가보면 충격적입니다. 179조 9천억 원이 적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연금개혁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개혁을 해야 돼요. 지금 2022년 현재로 보면 흑자고 적립금도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불과 30년 후에 가면, 아니 뭐 짧게 가면 20년 후부터는 연금 수지가 적자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에 대한 기치를 내걸은 겁니다. 예. 문제는 연금 개혁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예. 실제 말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맡겨서 이게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안 안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 보험료율 인상안이 22%입니다. 22%. 야,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얼마 내느냐? 여러분 지금은요 9% 냅니다. 9%. 그러면 지금의 2배가 넘어서는 거죠. 22%면 22%까지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88년에는 3%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3년엔 6%, 1998년엔 9%가 됐는데 1998년에 9%가 된 이후로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들이 세워질 때마다 조금씩 올려서 충격을 완화해 줘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예,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누구도, 김대중 대통령은 그나마 9%까지 올렸으니까 올린 장본인 중에 하나죠.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어느 누구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개혁한다 하면서 개혁안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 개혁안조차도 다 쉽게 말하면 말짱 도루묵이 됐던 거죠. 특히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도 반드시 이게 올렸었어야 돼요. 그런데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이거 안 올리는 겁니다. 예, 문제는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게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될 겁니다. 일단 말입니다. 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현 상태로 유지를 하면 2057년에 적립기금도 고갈될 뿐만 아니라 이제 연금, 국민연금을 줄 돈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대로 유지하면요. 2057년이면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죽했으면 여러분, 국회에서도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낼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을 15%까지 매년 인상을 하면 15%까지요. 그러면 2025년부터 12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하는 안입니다. 그래도 2073년까지 연장하는 데 그칩니다. 그런데 22.663%까지 만약에 올리잖아요. 22.63%. 이거는 2024년부터 5년간 혹은 10년간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5년간 올리면 좀 많이 올릴 거고 10년간 올리면 더 많이 더 적게 올리겠죠. 뭐 요일이 따라 다르니까 이거는 2090년까지 버텨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2090년까지. 참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안 그래도 국민연금 우리 부담되잖아요. 진짜 부담되는데 이렇게까지 올리면 앞으로 그 부담의 강도는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정부에서도 들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국가연금보험료율은 이게 낮다. 예, 기업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9% 수준이 굉장히 낮다. 독일은 18.6% 수준이고 스웨덴은 17.21% 수준이다. 일본조차도 18.3%의 수준이니까 이게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정권 때마다 이게 부담이 되더라도 조금씩 올렸어야 돼요. 이게 올리지 않으니까 여기 와서 딱 걸렸는데 아마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국민의 70% 가까이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밀어붙이는 이유는 고갈이 되기 때문이에요. 고갈이 되고 나면 나머지가 최악의 상태를 맞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안타깝구나. 예, 이게 권력이 인기 영합주의가 돼서는 안 되고 그때 국민연금을 올려가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라 표가 중요시 여기는 곳에서는 이게 못 올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을 맞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분명한 것은 개혁을 해야 된다는 데는 찬성을 하나 개혁을 해서 나의 부담이 커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참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지 저는 윤석열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진짜 어렵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참 안타깝지만 하긴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짐을 직접 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참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실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뭐 정부가 많이 올려서 내 부담이 커지는 것도 두려운 거고요. 내가 언젠가 고갈이 돼서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두려운 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양날의 칼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양날의 칼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는 지켜보면서요.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찬성을 할 것이고 불합리하고 또 뭔가 조작의 느낌이 난다면 저는 반드시 반대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면서 우리